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마연진. 남편 한진상과 초등학생인 아들 둘이 있다. 큰아들 하늘이는 올해 10살로 씩씩한 초등학생이다. 하지만 작은아들 가람이는 선천적으로 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5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랬던 가람이는 올해 8살이 됐고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지만 열심히 병마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피로가 겹친 건지 2년 전엔 나도 병으로 쓰러졌을 정도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내 몸은 조금씩 회복됐고 마침내 완치가 됐지만 결국 작은 아이는 8살의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깊은 슬픔 속에서 그래도 남은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작은 아이의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열심히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상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딴 사람이 돼서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험한 말들을 아프게 쏟아냈다. 나왔어. 왔어요? 당신 오늘도 종일 집에만 있었어? 언제까지 전업주부 할 거야? 기생충도 아니고 짜증나서 진짜.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줘?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꼭 기생충 같다고 했다. 왜? 나야 그동안 가람이 간병에 전념하느라 당신도 나한테 집안일에만 충실하라고 당신 입으로 그랬었잖아. 잊었어? 그건 과거 일이고 이젠 짐도 없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뭐? 짐? 당신 우리 가람이를 짐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래? 당연하지. 돈 먹는 하마가 이제라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당신 마음에 없이 그냥 하는 말이지 속으로는 아니잖아. 빨리 아니라고 말해 어서. 가람이는 우리 소중한 둘째 아들이었잖아. 당신도 그렇게 예뻐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이 어디 있어? 그만 좀 징징거려. 나도 이제 지쳤어. 힘들어. 작은 아이가 죽자마자 돌변해버린 남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고 나는 분노로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나에게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다. 게다가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말도 했다. 한때 나도 몸이 아팠고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건 사실이지만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던 적은 절대 없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시비 걸면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 남편의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폭력적이었다니 내가 대체 언제? 당신 하늘이한테 싫다는 애 억지로 학원 보냈지? 그게 폭력이지 별게 폭력이야? 하늘이 친권 당신한테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몸도 정신도 너덜너덜 무지개 기생충이 친권 갖기 힘들다는 건 검색 안 해봐도 알지? 나 같은 건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는 듯이 비웃는 남편을 보면서 순간 이 세상에 정말 악마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남편은 밤에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고 내가 없을 때 애 혼자 두고 나가면 당신한테 점점 불리해지는 거 알지? 라면서 은근히 협박까지 했다. 어딜 가는 거냐고 물어도 내가 어딜 가든 너랑은 상관없잖아. 라면서 무얼 숨기는 건지 대답을 회피했다.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밤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정희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내 얘기를 들은 정희는 남편이 의심스럽다면서 자기 일처럼 화를 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찾아내겠다며 강력한 내 편이 되어주었다. 남편이 외출을 한 후 정희한테 전화를 해서 나 대신 남편의 미행을 부탁했다. 정희는 아이 때문에 남편을 쫓아다닐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영상을 찍어가며 몰래 미행을 해줬고 정희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남편이 나도 본 적이 있는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여자는 예전에 남편 회사 바비큐 파티에서 본 적이 있는 남편의 동료였고 이혼 경력이 있는 싱글마더였다.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히긴 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정희는 완벽한 불륜 증거를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행하고 촬영하기로 했다. 그렇게 며칠 이후
주말 오후에 남편은 외출을 했고 아들아이는 친구네 가족들과 캠핑을 갔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집에 혼자 있었다. 오늘이라면 미행이 가능했지만 남편은 이미 외출한 지 1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정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지금 우연히 네 남편 차를 발견했는데 옆에 그 여자가 타고 있어. 어떡할래? 쫓아갈까? 뭐? 거기 어디야? 나 지금 혼자라서 당장 갈 수 있어. 나는 정희가 말하는 장소로 총알처럼 달려갔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처음 가는 도로를 달리자 사람이 거의 없는 산 중턱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정희 차는 있었는데 남편 차는 보이지 않았다. 나를 발견한 정희는 차에서 내려 나한테 달려왔고 나는 정희를 따라 산속으로 점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편 차가 있었다. 자동차는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남녀의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단 안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차 안에서는 역시나 남편과 불륜녀가 한 몸으로 엉켜 있었다.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한 우리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장소를 카페로 옮겼다. 거기서 방금 촬영한 장면을 확인. 우리는 그동안 갖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을 확신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은 친권을 자기가 갖겠다며 소송을 걸었고 나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숨긴 채 소송에 임했다. 남편은 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과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차 안에서 벌인 불륜 영상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남편은 놀라다 못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번에는 내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자 갑자기 입장이 불리해진 남편은 급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언제 찍었어? 네가 찍은 거야? 응, 내가 찍었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소송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너 일부러 나 속였지? 당신은 거짓 증언을 했지만 나는 사실을 밝혔을 뿐이야. 그리고 이 영상은 당신 회사에도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가 어째?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재판 결과 남편의 불륜이 사실로 증명되면서 친권은 내가 갖게 됐고 남편한테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정희한테 재판 결과를 말해주자 역시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환호했다. 그 후 남편의 불륜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확인 전화를 했는데 불륜녀는 남편과 재혼해서 자기 딸과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 생각으로 이미 집까지 마련해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늘이까지 데리고 살려고 한 건 이혼 후 남편이 나와 연락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었다. 남편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나한테서 친권을 뺏고 아들아이와 떼어놓으려고 한 불륜녀를 용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했고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청구했다. 내가 위자료를 청구하자 남편은 재혼한 후 같이 갚아나가면 된다면서 별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남편은 불륜녀가 시키는 대로 소송을 건 거였는데 그 결과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자 불륜녀와 대판 싸움이 일어났고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됐다. 불륜녀는 위자료도 물어줘야 하고 집 때문에 대출받은 돈도 혼자 갚게 됐다. 또 회사에도 불륜이 알려지면서 다닐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자기가 계획했던 일은 모두 엉망이 됐고 달랑 자기 아이와 둘이서 횡한집에서 살 처지가 된 것이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불륜이지만 애인도 떠나고 결국 불륜녀는 대출비를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알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찾아지지 않자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엔 집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한다. 남편은 불륜녀와 헤어졌지만 이미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라 해고를 당했다.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발에 땀이 나게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양육비 지불을 좀 미뤄도 되겠냐는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왔지만 나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 남편은 부모님과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고 결국 가족들한테서 외면당하고 고독한 신세로 전락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과 불륜녀는 내가 투병 중일 때 불륜관계로 발전했고
이혼 찬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비참하고 외롭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남편은 자기가 한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부끄러운 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나와 아들아이에게 참회의 손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사과도 때가 있는 법. 이제와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결국 남편과는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나는 이혼 후 아들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일자리를 찾고 아들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졌다. 그동안 힘든 일을 함께 겪어온 아들아이와 앞으로는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